자, 병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질병하면 disease라는 단어를 쓰죠. dis와 is의 결합인데요. is, 편안함이 dis,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disorder라는 뜻도 있습니다. order는 명령하다도 있는데 질서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질서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이 깨지고 또 몸의 신진대사의 질서가 깨졌을 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은 인체의 자연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차단함으로써 약효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용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 약과 저 약의 칵테일 효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린이 폐렴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할 때 폐렴이니까 폐렴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썼습니다. 이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쓰고 또 폐렴이니까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열이 나게 되죠. 열이 발생하니까 해열제를 썼습니다. 아스타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해열제를 썼는데 이 에리스로마이신과 아스타아미노펜이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린이들의 간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급하게 간 괴사가 일어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왜 폐렴에 걸린 아이가 간 괴사가 오는지 의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두 약이 상호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절대 치료를 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개인이 내과약을 받고 무슨 외과약을 받고 어디 염증약을 받고 무슨 당뇨, 고혈압 다양한 약들을 드시게 되면 분명히 이 약으로 인해서 인체의 모든 기능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의 관점은 증상 완화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찾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병은요, 갑자기 아픈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나 응급 어디 떨어졌다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재해 같은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이 갑자기 위급해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은 있는데요.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약 80%의 사망 원인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들입니다. 만성질환의 뜻 자체가 만성, 급성이 아니라 만성,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암 같은 경우도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중량 1cm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암이라고 일기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억 개의 세포가 모이기 전까지는 인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차곡차곡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이 쌓여서 암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에는 어떤 증상을 낼까요? 인체는 항상 신호를 보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잘 체한다, 늘 두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어깨가 무겁고 피곤이 늘 쌓여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또 요즘 막 뱃살이 찌고 있다, 왠지 지방간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건강 상태가 바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때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신호를 보내줄 때 우리 몸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바로 염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염증 하면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 계시죠? 위염, 어린이들은 중이염, 대장염, 또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염증성 질환,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질병으로 들으면 그 모든 시작점은 다 염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인체에서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체가 외부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물질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됐죠. 면역의 뜻은 면할면 전염병역이란 뜻인데요. 질병을 이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찌됐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떻게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인체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겨내는 동안에 우당탕탕 몸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막 우당탕탕 막 싸우니까 여러 이 전쟁터에 그런 폐허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물건도 다 깨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면역이라고 하고 전쟁터의 모습을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 이게 한마디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 특징을 염증이라는 단어에 담았는데요. 염증은 5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염증의 5가지는 먼저 통증이 있어요. 통통. 또 열이 납니다. 발열.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를 먹죠. 그 다음에 발적.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부종. 붓는 증상이 생기고 또 기능장애. 그 부분에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쟁터의 모습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인체는 필요 없는 물질들을 계속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이런 전쟁터의 모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내 몸을 지켜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증이 계속 이어지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아주 오래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위염이 생겼어요. 위염 초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왜 위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지 않고 똑같이 그냥 생활하게 되면 위염이 점점 발달해서 점막까지 손상이 되는 위궤양으로 가기도 하고요. 위축성 위염, 위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는 위축성 위염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 또 장상피화생도 많이 있습니다. 장의 상피화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위 점막은 원래 도톰해서 위액 분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여러 음식들을 살균하고 소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장의 상피처럼 얇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액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소화도 당연히 되지 않고. 장상피화생으로 가면서 위에서는 이제 혹이 발견되는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암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우리 몸이 뚝딱 갑자기 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위험한 것은 염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내는, 독소로부터 지켜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계속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우유 알레르기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유나 또는 커피 속에 카페 라떼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크게 조심을 하시고 소량 들어가는 것들까지 우리 몸이 그렇게 과한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저도 아침 식사는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꼭 공복이나 식전에 과일과 견과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일반식을 합니다. 근데 일반식 안에 설탕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우유의 어떤 성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저도 터치를 하지 못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채식을 할 때는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채식 비빔밥, 새싹 비빔밥. 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인간관계를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너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최대한 내가 개인 시간에 또는 내 공복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때에 과일 또는 채소, 견과류를 많이 먹어두고요. 이 음식들이 소량 들어오는 단백질이나 우유 단백질이나 설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한 건강식보다는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응용한 건강식만 해도 크게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